안녕하세요. 밝은 세상입니다. 결국엔 복지부 장관이 패배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이 사건의 단초를 풀 열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복지부 장관은 결국에는 안타깝고 미안하다 첫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의협은 긍정적 변화라고 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정부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에서 과연 누가 희생을 하고 누가 본인의 업무를 다 했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내년 의대 교육 파탄 피할 수 없다면 2026년도 감원 보장하라. 의료 인력 수급이 참여에는 자문기구 아닌 의결기구 참여 보장해야 한다. 지금 의료 인력 수급이 참여가 자문기구라는 거죠. 결국엔 결정은 다른 사람들이 한다.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을 향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하자 의사단체가 충분하진 않지만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을 내놨습니다. 조 장관은 30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첫마디에 국민, 환자에게 송구하다는 말과 함께 전공의들에게도 사과를 표했다고 합니다.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요구한 수련 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며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사태에 관련해 미안이라는 사과의 표현을 공식적인 자료에서 사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협은 충분하지는 않다면서 긍정적 변화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협은 정부 브리핑 직후에 용산의협회관에서 이에 대응하는 현안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충분한 사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사 악마에 몰두해온 정부가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현한 것은 긍정적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총리께서도 언성을 높이며 모든 책임이 1차적으로 전공의들에게 있다고 하셨다. 처음으로 고위 인사가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준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정치권 또한 정부의 사과 표현이 의료계가 말한 태도 변화에 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열린 자세로 의정 간 불신을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한나 대변인은요.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불가라고 재차 못 박은 거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정부 요구 조건이 2025년도 원점 재논의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협은 지금이라도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내년도 7,500명 교육은 확정이라며 내년에 있을 교육 파탄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어떻게 할지 답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발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는 현 상황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무릎을 꿇은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의사를 이길 집단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의협은 지지부진한 여야의정 합의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더라도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처럼 버려지지 않고 적용 가능하다는 신뢰가 있어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0대 이상
어르신들도 또 말장난, 자문만 하고 결정은 지들이 뭐하러 감. 결과적으로 의료개혁한 지금 결과 보험 재정 쏟아붓고 응급실 이용하기 힘들어지고 진료비 올라가고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지라고 했습니다. 감원, 진짜 적당히 해먹어라. 우리나라 어디에도 정원을 협회나 자격사가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안하다는 거니 그냥 예전처럼 노예로 살아. 정원은 2천이야. 이거밖에 해줄 수 없어. 미안해. 결국에는 이게 현실이죠.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네. 내년 의대 교육 파탄 피할 수 없다면 결국에는 정부가 미안하다. 꿇고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계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2025년 증원 받아들이냐라고 했지만 어쨌든 긍정 변화다. 전공의에게 첫 사과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협의회 추계기구 참여 거부 등은 아직 입장차가 크긴 한데요. 증원 백지화에서는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협은 추계기구 참여에 2026년 감원 보장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25년 백지화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어요. 결국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이 브리핑에서 전공의를 향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 표현을 한 것도 우호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의사인력 추계위 출범을 했는데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이 나왔죠. 의협은 지난 30일 그간 주장해온 2025년도 증원 백지화와 관련해서는 한 걸음 물러섰다고 했습니다. 근데 2026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 2026년 감원 보장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지만 줄곧 주장해온 2025년도 증원 백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사태 장기화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수능 코앞이라는 현실론도 있죠. 이미 지금 남은 의료진들이 번아웃은 심각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풀 수 있을까? 결국에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전공의 의대생 안 돌아간다고 하는데 무슨 해결? 서로 각자 갈 길 가는 거지. 학생 유급 다 시키고 전공의 및 학생 수업 안 하는데 교수가 필요하나? 전체 다 사표 쓰세요.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이 완전 코미디죠. 이미 24년을 미루고 소아과 필수 의료 전문의 숫자 세계 순위권, 수가 낮고 의료 소송 때문에 소아과 필수 의료 안 하는 것일 뿐 필수 의료 수가 높이고 의료 체계 조금만 바꾸면 될 걸. 본인 업적과 총선표에 대한민국 의료를 이용해 먹으려다 역풍 맞아 국민 세금 몇 조. 의사 징글징글하다. 의협 회장이란 잔서도 우리나라 의대는 인성부터 교육해야 돈벌이 자기 찰밥통 특권 의식에 찌들고 뭐 이런 얘기로 지금 이 사태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지장관이 전공에게 첫 사과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다들 비슷한 얘기죠. 고소득 평생보장연합이 정부 위다. 정부 위조. 병원 사용자 대표 병합을 넣어서 사실상 과반이 정부적인데 병원협회는 의사를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엔 그들은 정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968년)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하고 감당이 안 되니까 SOS 치고 결국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자문기구면 안 들어간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의사들은 의결기구여야만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졌다는 거죠. 결국 의사들이 아주 이 드의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죠. 이 사태의 해결의 열쇠는 결국에는 의사들이 쥐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 대한민국 전 국민 주 30시간 근무 시작할 건데 의사들만 주 60에서 80시간 근무한다고. 의사 10, 15년 교육 및 실습 후에 겨우 1명 배출. 대한민국 현존 최고 극이기주의 집단. 대한의사협회는 수십 년간 이런 식으로 돈 긁어 모았다. 감원할 때는 의료사고 낸 의사와 의협 위에서부터 날아가는 거죠. 결국에는 정부가 지금 어떤 일을 같이 추진하고 있느냐. 한의협이 한의사 2년 추가 교육해서 의사 면허 주면 의사 부족 조기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한의대 의대 교육이 75% 유사하다고 배출 기간도 최대 7년 단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는 앞에서는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여러 가지 화전양면 전술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참에 의협 회장은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자라고 했습니다. 임 회장은 한의사 제도는 국민 건강을 위해 또 국제 표준에 맞게 폐지하자는 게 전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본인들조차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워하는 한의사 제도를 폐지를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한의사에게 2년 더 가르쳐 이렇게 양성한 인력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 및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의사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한의협의 주장은 한의학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주장해온 한의학의 의학으로서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대 6년 교육을 고작 2년의 추가 교육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의과 교육과정이 11년에 걸쳐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구성된 이유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랑 다름없다라고 했습니다. 한의사들이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정식 의대 입학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를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니들이 안 하는 필수 의뢰 한다는데 왜 그럼? 그럼 니들이 복귀해서 하던지. 그럼 필수 의료 직접 하면 이런 말 안 나오겠네요. 집 나간 전공의도 복귀하고 힘들고 돈 안 되는 외과 응급의학과 다들 지원하고 이렇게 의료 공백 있을 바에는 한의대생이 별도 교육받고 외과 전공의 채우면 좋을 듯요. 오랜만에 맞는 말 했네. 너가 한의학이 그렇게 대단하고 좋으면 자랑스러운 한의사지 왜 이렇게 의사가 되지 못해 안다림.
지방에서 10년 기본 거주, 필수 의료만 한다고 약속받고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오늘 거부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말이라도 재표결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어떻게 될 거냐. 결국에는 옥재호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국힘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재명도 위중교사에 이어 11월에 선고도 받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공격과 방어를 서로 하고 있는 이러한 전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돼서 이 대통령실에 타격이 갈지, 아니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고를 받아서 타격이 갈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